안녕하세요. 배우 유해진입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도전을 위해 저와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신규 후원 신청은 1번, 기부금 영수증 발급 문의는 2번, 기존 후원 정보 변경은 3번, 유산 기부 관련 문의는 4번, 상담사 연결은 0번을 눌러주세요.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후원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통화 품질 향상을 위해 모든 상담 내용이 녹음됩니다. 본인이 아닐 경우 상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국경 없는 의사의 한주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저는 연한의 하준영인데요. 네. 예,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 국경 없는 의사의 한국에 국경 없는 의사에다가 지금 현재 기부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정보 그 확인 아니요. 안내도 그게 아니라 네. 제가 기부를 함으로써 네. 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나요? 네, 그럼요. 환자님들의 그 네. 후원금으로 해서요. 예. 저희가 뭐 긴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해서 이렇게 네. 환자들을 치료할 거나 뭐 그 약품을 지원하거나 저희 후원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자님. 아, 그래요. 아니, 네. 제가 그 한 가지 그 한조연이라고 있나요? 네, 접니다. 한조연 상담원님이 지금 현재 전화를 받고 계시는데, 네. 제가 전화를 할 때마다 한조연이라는 분이 계속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국경 없는 의사에는 저를 믿는다라고 거기 상담하신 분이 그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는 네.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믿고서 지금까지 6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기 그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것을 기부를 해왔는데 네. 자꾸 제가 그 기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랄지 아니면 서울서부지청이랄지 아니면은 다른 어? 다른 기관에서 자꾸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그리고 근로자가 회사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회사 복귀를 도움을 주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회사 후원과 복지가 상관이 있을까요? 회사 아니 그게 복지가? 아니라 상관 네네네. 있죠. 그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제가 회사 복귀를 하게 되게 되면 더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서로 동참을 더 많이 했겠죠. 네, 그리고 그거는 네. 후원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거고, 회사 복지는 또 다른 얘기가 다름이 아닐까요? 아니라 제가 방송국 쪽에서 근무를 거기서 20년 가까이 일을 했었는데 네. 20년 가까이 일을 했었는데 제가 국경 없는 의사회에 거기 마스코트가 되거나 아니면 국경 없는 의사회에 서포터즈가 돼서 홍보를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네. 자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나 서울서부지청에 그 이수연이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수연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네. 서울서부지청에 김재복이라는 근로감독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김선우라는 사람으로부터 성추행을 2018년도에 당해서 거기에 대해서 윤준명이라는 인사팀장한테 신고를 했고 이메일로 접수를 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예?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서 남녀고용평등법이라는 것은 14조 2항에 보게 되게 되면 근로자가 성희롱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했을 경우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고를 할 수 없다라고 그게 남녀고용평등법에 14조 2항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해고가 돼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걸 밝혀줄 의무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그리고 서울서부지청과 그리고 국민신문고에서 밝혀줘야 되는데 전혀 피해자의 말을 들어준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죽으라는 건가요? 그리고 관계 당국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해가 죽어나간 여자분들이랄지, 김기덕 감독이라는 사람은, 영화 감독이 그 여배우들을 성추행, 성폭행을 해서 결국에는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기덕의 감독의 모든 흔적들을 그 해당 기관에서 다 지워버렸어요. 그런 성추행이랄지 성폭행이랄지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추대를 하거나 존경을 하거나 그 사람의 모든 흔적들을 싹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결혼을 해서 17년 동안 아내밖에 모르고 아내만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나쁜 짓을 했다라면 경찰서에 고소장이 날라왔겠죠. 예? 제가 최근에 결혼 기념일 17주년을 맞이해서 파리바게트에 가서 케이크도 사고, 내가 그 자주 가는 그 하준영 빵집에 가서 또 케이크 사려고 했는데 케이크 거기는 안 팔더라고요. 그리고 그 셰프 뭐 거기 그 빵집에 가서 또 케이크도 사가지고 결혼 기념일에 아내에게 그 결혼 기념일 파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해서 아내만 사랑해 왔지 다른 여자를 사랑한 적은 없어요. 예?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가수들을 그냥 이뻐한 것밖에 없고 연예인들을 이뻐한 것밖에 없는데, 김고은이랄지 아니면은 뭐 아이유랄지 그런 가수들을 제가 이뻐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죄가 되나요? 아니, 그건 제가 아니지만, 네. 제가 후원과 관련돼 있는 내용일까요? 아니 이제 제가 회사 네네, 복귀를 제가 하게 되게 되면, 제가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회사 복귀를 하게 되게 되면은 더 많은 후원을 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갈 건데, 네, 왜 내가 회사 복귀를 가는 것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서울서부지청과 걔네들이 나를 이용만 해먹으려고 하지, 더 많은 근로자를 뭐 살린다고 하는데 2020년에 13,195명이 죽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소리예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준영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준영이를 속여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니면은 서울서부지청이 더 많은 근로자를 살리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아예 대놓고 치고, 그리고 구라를 대놓고 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은 지금 현재 제가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2018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제가 월급을 6년 동안 못 받았어요. 내가 원하는 월급은 매달 500만 원이 찍혀가지고 회사 생활에서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는 게 내가 원하는 월급인데, 서울서부지청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나 서울서부지청에서 말하는 월급은 병리주 기간 동안이나 그런 기간 동안에 월급이 나왔습니까?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입장 바꿔가지고 똑같이 잠깐 동안 쉬게 해줄 테니까 병가 60일 정도를 잠깐 쉬어라. 근데 그래서 산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산에 가서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에 복귀를 하려고 하니까는 갑자기 병위직을 2년을 떡하니 내고 정식병원에 입원해야 되지 않냐 막 그런 식으로 협박하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월급은 매달 월급 통장에 교통비는 별도로 지키고, 그리고 그 월급은 기본적인 월급은 별도로 지켜가지고, 그리고 인센티브는 별도로 지키고, 그리고 포인트는 별도로 나오고, 그런 식으로 계속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지 않은 병위직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회사가 KT 스칼라이프라는 회사가 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걸 원하는 사항이
연하는 동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성폭행을 당했는데 성추행을 당했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게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서부지청의 김재복이라는 사람은 이게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사의 범죄가 아니래요. 피해자가 피해를 하소하고 그 하소연하고 주장을 하는데 피해 사실을 증거 자료를 A에서부터 Z까지 증거 자료를 보내줬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범죄가 아니래요. 어? 그러면 이게 우체국에서 똑같이 의성 우체국에서 했던 거와 똑같이 사람이 죽어야지만이 그때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시체는 사법부에서 시체 조사비 그 검사가 시체 한 명당 10만 원에 대해서 감식을 하면은 10만 원이 돈이 나온대요. 어? 그러니까 13,195명이 죽음으로써 사법부의 검사가 호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나 서울서부지청에서 근로자를 많이 죽이고 많이 저승길로 보내면은 검사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짓거리들이 서로 짜고서 이루어진 범죄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리고 답변서가 회사의 입장에서 혐의 없음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회사의 이메일만 신고한 이메일만 회사에 가서 경찰이나 할지 아니면은 제 3자와 같이 가서 내가 회사의 사원증도 갖고 있고 회사의 노트북도 갖고 있으니까 회사 이메일만 복구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줘요. 그걸 안 해줘요. 가장 중요한 증거이자 단서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선우가 성추행을 하고 도주할 당시에 사무실을 비울 때 연필 깎기 하고 그리고 자필 메모장을 놓고 도주를 했단 말이에요. 흔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증거물을. 근데 그거는 증거물로 채택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도대체 피해자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는지 그걸 같이 가서 형사나 아니면 경찰관하고 같이 가서 회사의 서버에만 접촉하면은 그냥 답이 나올 텐데 그걸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만약에 그걸 회사에 직접 가가지고 만약에 그게 그 윤춘명이라는 인사팀장한테 거기 신고 접수한 내용이 사실로 이게 드러나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가 나온다라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그리고 서울서부지청은 부실 수사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들통이 날 거라는 거예요. 예? 아니 누군가의 목격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누군가의 청소하는 아줌마가 들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의 거기서 일하는 그 시설 관리인이 들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 1층에서 19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증거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회사 복귀를 해야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회사 월급을 받고 그리고 회사에서 똥을 싸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회사에서 카드 결제를 하고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거기에다가 또 기부도 하고 그리고 세브 더 칠드런에다가도 기부를 하고 그리고 초록우산에도 어린이재단에도 기부를 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빵을 또 나눠주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이게 이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서울서부지청이 서로 공모해서 한 사람을 지금 현재 반병신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SBS에다가도 제가 제보를 했는데 한 사람을 반병신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호구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서로 공모를 해서 서로 짜고서 더 많은 근로자를 살린다라는 그런 허황된 거짓된 그런 말로 감언이설로 근로자를 2번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나를 먼저 구해줘야 되는데 나를 이용을 해가지고
나를 예? 계속 2018년부터 2024년 동안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서울 그리고 서울 서부지청에다가 전화한 것만 해도 지금 현재 수백 통, 수천 통이 될 거예요. 전화한 것만 해도. 이게 뭐 살리는 거냐고요.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거지. 예? 전화하는 사람은 진짜 이게 애간장이 타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사람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살해서 죽나 아니면은 뛰어내려서 주식 투자를 실패해가지고 뛰어내려서 죽나 아니면 예? 주식 투자로 인해 가지고 속아가지고 3억 5천이라는 최민수 부부가 뜯겨가지고 예? 이렇게 사기 당해가지고 사기 공화국으로 이렇게 뭐 하는 것인지 예? 이런 짓거리들을 지금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서울서부지청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사람 가지고 장난질 치고 벼랑으로 몰고 그리고 예? 저를 이용해서 이런 짓거리를 6년 동안 해먹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되게 시달렸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신체적으로 시달리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시달리고 예? 이게 완전히 마루타 실험하고 똑같은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생체 실험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아바타 실험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서울서부지청이라는 그 조사기관이 근로자 한 명을 가지고 계속 핑퐁 치면서 이쪽으로 가서 이 얘기하고 저쪽에 가서 또 이 얘기하고 이쪽에 가서 또 이 얘기하고 저쪽에 가서 이 얘기하고 야 벌써 6년을 지나고 이게 또 6년이 갈지 7년이 갈지 8년이 갈지 9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이건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예? 그리고 네,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 많이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나라에 이익 가야 되냐고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네, 잘 진짜. 되길 바랍니다. 제가 국민신문에다가도 제보했어요. 내가 그러면 저 하준영이라는 사람이 해결이 안 되니까 왜 이렇게 발음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6년 동안 전화를 하고 서울 서부지청에다가 6년 동안 전화를 하고 SBS에다가 6년 동안 전화를 하고 그리고 국민신문에다가 6년 동안 전화를 하고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이게 다 쓰레기지 쓰레기. 이 쓰레기 나라에서 예? 그냥 지금 현재 제가 뛰어내려가지고 자살해서 죽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저희 쪽에 연락을 해주셔도 저희가 도움 드릴 수가 없어서. 동사무소에 가면은 동사무소에서 또 우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다 전화하니까는 야 이 씨발놈아 네가 해결해 씨발놈아 민사로 갈지 아니면은 형사로 갈지 네가 선택해서 네가 변호사 써가지고 해 씨발놈아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리고 서울서부지청에다가 전화를 하니까는 야 우리가 형사지 민사가 아니야. 민사는 네가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하러 있냐고요. 뭐하러 그 자리에 있냐고요. 예? 해결이 안 되는데. 아니 나하고 손 잡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나 서울서부지청에서 당신이 지금 현재 성희롱 성추행을 당해서 지금 현재 피해를 받았다라고 지금 현재 계속 진술을 하는데 6년 동안 진술을 하는데 반복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야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서 KT 스칼라이프 서버에 접촉해가지고 야 회사 노트북 지금 현재 복구해가지고 빨리 한번 확인해보자. 이걸 왜 안 해주냐 말이에요. 이걸 6년 동안 계속 반복하면서 사람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성균이처럼 와령공원에 가가지고 박원순이가 와령공원에서 자살했듯이 그리고 성균관대에 거기 그 학생이 거기 와령공원에서 그 성균관대에 조모 씨인가 그 사람이 와령공원에 가서 자살했고 2014년도에 자살해서 죽었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2020년도에 자살해서 죽었고 그리고 이성균이라는 사람이 2023년에 번개탄을 피워서 자살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은 저냐고요. 다음은 제가 와령공원에 가서 야 이 씨발놈들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서울서부지청에서 제대로 해결을 안 해줘가지고 나는 진짜 목매달아서 유서 써가지고 죽어야 되냐 말이에요. 예?
2014년도에 성균관대학교에서 어떤 여자를 짝사랑한다고 막 해가지고 거기 그 사람이 손씨래요. 여자가 손씨인데 그 여자에게 뭔가를 얼굴에다가 뭔가 뿌렸다고 그러는데 그게 염산인지 아니면 황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짓거리를 하다가 조 씨가 하다가 그리고 그게 2014년도에 와령공원에 가서 자살을 했고 그리고 2020년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비서를 성추행을 해서 사회적으로 분란이 돼서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와령공원에 가서. 그리고 이성균이라는 사람이 마약을 해서 자기는 마약을 안 했다고 하는데 마약 혐의로 와령공원에 가서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서 죽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령공원에 가서 자살해서 죽어야 되냐 말이에요. 아니 제가 네. 그런 천사 같으신 그런 뭐랄까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진짜 너무나 힘들어요, 솔직히. 예? 어제도 한의원에 가서 침 맞았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예? 이러다가 진짜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정신이 멘탈이 나가버리는 사람들은 진짜 그 서승우라는 사람이 직장 상사에 전화 한 통화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그냥 자살로 선택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서승우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현대자동차의 이찬이라는 사람이 디자이너가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해가지고 그냥 자살해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그러면 저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예? 저는 군대에서 논산훈련소와 그리고 육군 포병학교에서 논산훈련소에서는 5주간 멘탈 강화를 위한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육군 포병학교에서 5개월 동안 멘탈 강화를 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가 계속 멘탈을 압박을 하고 멘탈을 계속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제가 아까쯤에도 화가 나서 지금 현재 제가 뛰어내려서 죽어야 됩니까? 여기 9층이에요. 뛰어내리면 모가지가 꺾이고 그 다음에 피가 나고 맨 땅에다 헤딩하면은 아예 머리 자체가 이게 완전히 그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피가 이렇게 흥건하면서 그리고 그 뇌가 튀어나오고 그대로 거기서 꺾어져가지고 죽어요. 그 김용호라는 연예 부장이 그 부산에 있는 호텔에 가가지고 뛰어내려서 죽었잖아요. 김용호라는 사람이. 그리고 김기덕 영화 감독이 그 영화 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그런 짓거리를 해서 그 러시아의 그 리투아니인가 뭔가 어디 뭐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그냥 자살해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저는요 국경 없는 의사회와 같이 평생을 백세 인생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선행을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회사에 가서 정당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리고 내 월급을 쪼개기로 형식으로 나는 병가를 60일만 신청한 것밖에 없지 병위직을 신청한 게 없어요. 병위직을 신청한다는 것은 이거는 바로 회사가 쪼개기 월급을 진행하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에 제가 동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자유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나 서울서부지청에서 지금 현재 근로자가 당해서 성희롱, 성추행 당해서 억울함, 갑질을 당한 거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가해자가 회사에서 떵떵거리면서 회사 생활하고 직장 상사가 회사 생활하고 피해자는 지금 현재 방금 전에 제가 9층에서 뛰어내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 조연이라는 상담원께서 그러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저도요 멘탈이 가끔씩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제가 어제 한의사의 88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그 이수연이라는 주무관이라는 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이수연이라는 주무관이 자기는 하준영이라는 사람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까놓고 보니까
안 믿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입으로, 제가 하준영이라는 선생님을 믿기 때문에 전화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속 말을 돌리는 거예요, 말을. 예?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이 자살해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신체적인 접촉과 모멸감을 느껴서 저렇게 6년 동안 저렇게 짓거리고 있구나. 아, 우리가 저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살려서 도와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전화해가지고 상담을 받은데, 야, 이 십새끼야, 네가 알아서 처리해. 그리고 우리는, 뭐, 진짜로, 나를 이용해서, 하준영이라는 사람을 이용을 해서, 어? 그, 지금 현재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중노위로 올리고, 그리고 중노위에서 뭐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무슨 쇼를 벌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했더니, 서울 서부지청에다가 또 핑퐁을 치고, 서울 서부지청에다 신고를 했더니, SBS에다 제보를 하라고 또 신고를 하고, 이런 짓거리를 제가 계속 핑퐁 치는 거예요. 국민신고에다 올리고, 그리고 경찰서에다 전화하니까 경찰서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뭐하고, 얘네들이 지들 마음대로 핑퐁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이 또 진짜로, 멘탈이 약화했으면 진짜 자살해서 죽였겠죠. 3번 자살할 뻔했어요. 3번 자살할 뻔했어요. 이걸 어느 연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어느 놈한테 얘기를 해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목이 쉴 정도로 지금 현재 열변을 토하고, 그리고 그 한조연이라는 분한테 제가 이렇게 그 사정 하면서 기부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말이 진짜 진실이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죽으려고 이제 발악을 하는 것 같다. 이제 마녀 사냥 당해가지고 진짜 죽는 것만 지켜봐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살려고 지금 현재 발악을 계속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조연이라는 상담원께서는 제 말에 있어가지고 믿어주실 거예요? 믿지 마실 거예요? 네, 후원자님 말씀해주신 거 믿지만 제가 네. 도움드릴 게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씀만이라도 제가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나중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 꽃이라도 제가 그 있잖아요, 후리지아 안개꽃 있잖아요. 제가 그런 꽃이라도 선물로 갖다가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아니, 후원자님 네. 건강하시고, 네, 제가 살아야 될 도움을 거예요? 아니면은 평생 동안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대로 지금 현재 9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해서 머리 깨져가지고, 그 다음에 피가 그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이제 뇌가 튀어나오고, 그렇게 눈깔이 튀어나오고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한번 좀 말씀 좀 해줘 보세요.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게 낫죠. 근데요, 지금 현재 50 넘어가지고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여러 군데다가 지금 현재 이력서를 다 냈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쿠팡에서만 죽으라 일하는 노가대만 그런 데서만 연락 온 데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김선우라는 사람한테 성추행을 당해서 내가 의성 우체국에 있는 국장처럼 직장 상사가 김선우라는 사람이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서 저를 가지고 장난질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의성 우체국에 있는 여직원은 자살로 그냥 아이들 놔두고 그냥 자살해서 끝나버렸는데, 자살해서 죽으니까는 의성 거기 국장은 1년 6개월인가 그거 형량 나와가지고 감옥 갔대요. 그게 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나머지 공모자들은, 혐의 없으면 그냥 끝났대요. 제가 만약에 오늘 있잖아요. 여기서 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수연이라는 주무관과, 그리고 서울 서부지청에 김저복이라는 근로감독관의
전화 연락을 했더니,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지자체장한테 투서를 한 글을 오늘 다 보냈어요. 그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불친절하고 싸가지 없게 저를 근로자를 대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문을 열고서 내가 유서 남기고 그 이수연이라는 주무관과 그리고 김재복이라는 근로감독관 때문에 내가 자살해서 죽는다. 너무나 억울해서. 그러면 내가 이 죽음으로써 김선우는 1년 6개월 교도소 가서 빵빵 그 징역 살면 끝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혐의 없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맞냐 말이에요. 에? 그 불쌍하게 죽은 여직원들이랄지 여자랄지 아니면 알바하다가 일식집에서 이 엉덩이가 참 이쁘네 하면서 진짜로 해가지고 했더니 진짜로 신고를 했더니 그 일식집 그 모델 여자는 그냥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리고 거기 그 부산에서 스터디 거기 가가지고 갔더니 20살짜리가 모범생이 있잖아 거기서 있잖아 성폭행 성강간을 당해가지고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집안들을 쑥대밭 돼버리고 지금 현재 여자들이 너무나 불합리하게 지금 현재 강간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일처리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이 미국의 트럼프가 했던 것 방식대로 똑같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에 대해서 억울함을 주장한다면 지금 즉시 김선우를 구속시키고 피해자가 어떻게 피해를 당해왔는지 하나하나 조사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사법부에서 억울한 죽음이 없이 시체 한 명당 검수하기 위해서 더 많은 근로자와 더 많은 노동자를 죽여서 한 명 죽이는 당 10만 원의 시체 검수하는 것이 통장에 찍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라고요. 그거부터 없애야 돼요. 세상에 사람 시체 검수하는데 그거 그냥 사진 작가들한테 사진 찍고 그리고 CCTV로 촬영해서 그거 검수하게끔 만들면 되는 것이지 왜 증거를 은멸하자고요? 잘못됐잖아요. 원하시는 거 잘 되길 바라고요. 제가 네네. 지금 오랫동안 통화를 할 그래요. 그리고요, 네. 제가 진짜 좀 국경 없는 의사회하고 같이 오랫동안 같이 가고 싶어요. 상생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아니 근로자에게 네가 알아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민사를 진행하고 어떻게 그 국가에서 변호사를 제공을 해주고 어떻게 지가 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제 같은 사람이 죽으면은 또 다른 또 2차 피해자가 나오고 3차 피해자가 나오고 4차, 5차 더 많은 근로자가 죽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지금 현재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진짜 너무나 힘들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죽게 하는 방식이 그 서울 특별시에서 조모 씨가 이렇게 자살해서 죽었고 그리고 또 유치원에 거기 유지영이라는 유치원의 선생님이 자살해서 죽었고 그리고 또 자살해서 죽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런 방식이 잘못됐다고요. 이게 저는 반대한다고요.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있잖아요. 아니 내가 진짜 오늘도 점심 때 왕뚜껑 라면 먹고 지금 현재 버티고 있는데 그리고 가끔씩 특식이 나오면은 아구찜이랄지 치킨밖에 먹는 거 없어요. 아니 그 한조연이라는 분께서도 치킨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한조연이라는 상담원분께서 피자도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아구찜도 좋아하시잖아요. 저희 일주일에 소원이 있다면 치킨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아구찜 한번
먹고 싶고, 그리고 피자도 한번 시켜서 먹고 싶고, 일주일에 그렇게라도 살고 싶어요. 그런데 더 바라는 거 없어요. 어? 아니, 그렇게 담배 가면서 소박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우리를 왜 궁지로 몰아가냐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다 빚더미로 다 지금 현재 6억에서 7억이 담보로 다 잡혀가지고 우리 이제 자살하기 일보 직전이라고요. 어? 아파트 이 담보를 다 잡힌 것들을 은행에서 피 빨듯이 완전히 거머리 때 피 빨듯이 계속 쪽쪽쪽쪽 빨아먹고, 예? KT 스칼라이프라는 위성방송에다 20년 동안을 1조 원 이상의 돈을 맡겨놨더니 걔네들이 나한테 피만 빨대 꽂아가지고 피만 쪽쪽쪽 빨아먹고 그 돈만 갈취하고 착취를 한 것밖에 없지, 나한테 10원짜리 하나 돈 준 게 없다고요. 내가 아까쯤에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9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이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이수연이라는 주무관이 제일 좋아할 것이고, 그리고 서울 서부지청의 그 김재복이라는 근로감독관이 제일 좋아할 것이고, 그리고 가해자인 그 직장 상사인 김선우라는 사람이 제일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같이 공모를 했던, 공범에 가담했던 윤춘명이라는 인사팀장과, 그리고 이재하 해당 팀장과, 그리고 그 김영삼과 김동리가 되게 좋아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은 방향이라고 꼬드겨가지고 속임수를 써가지고 나를, 이렇게 골로 보내는 이런 방식들이 누군가는 반드시 밝혀야 돼요. 찾아야 돼요. 단서를 찾고 증거물을 찾고, 그리고 회사에 해킹을 해서라도, 해킹을 잘하는 사람들이 해킹을 해서라도 2018년 8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하준영이라는 그 아트라이프 골뱅이 scarlife.co.kr이라는 아트라이프 ARTLIFE 골뱅이 그 SKYLIFE.co.kr이라는 그쪽에서 윤춘명이라는 인사팀장한테 이메일로 간 게 무엇이 있는지 그 해킹을 해서라도 밝혀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진짜 저요, 진짜 혀 깨물고 죽고 싶어요. 지금 현재 6년 동안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어? 나는요, 되게 내가 이 나라의 바랍니다. 대통령이라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모두 다 옷 뺏겨버리고 그냥 집에 가. 해고, 다 해고. 그리고 서부지청 근로감독관 다 옷 뺏겨버리고 그냥 다 집에 가. 해고. 그리고 이 시간부로 탐정한테 고난과 부여를 다 주고 거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제대로 한 건이라도 제대로 다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다 주고 싶어요. 예?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서울 서부지청에다가 이걸 권한을 줬더니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뭐 해결 잘 되길 바라고요. 제가 네. 오랫동안 통화를 못해서요. 그래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저도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항상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라고 그렇게 못이 박힌 사람인데, 제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절대 하나님 같이 그렇게 못 박혀가지고 죽고 싶지는 않아요. 부처님처럼 그냥 차라리 굶어 죽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리고 성모 마리안처럼 기도하면서 그냥 이렇게 차라리 그냥 뭐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부처님처럼 너무 굶주리면서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뼈가 네. 너무 굶주려가지고 뼈가 이게 다 드러나가지고 이게 진짜로 그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네. 네? 이 강아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살을 굽고 그냥 바로 길가닥에다가 버려버리면 이 강아지 죽어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 중심주의로 사건을 취합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줄 것인가. 다각적인 TF를 구성하고, 그리고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 사람의 그런 억울함을 풀어줄 것인가를 하나하나 이 사람의 그 마음이 상하지 않게 배려를 해주면서 꼼꼼하게 너가 어떻게 당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철저하게 해킹도 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자료를 수집해 보기도 하고 흔적을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네, 통화 오래 못하는 점 죄송하고요. 그럼 그래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아무튼 네, 시청 그, 감사한 주인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향상을 위해 기아와 통화하는 내용은 녹음됨을 알려드립니다. 네, 스페이스입니다. 아, 예, 거기 SBS죠. 네, 그 SBS 소액 주주인데요. 네, 제가 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하고 서울서부지청에 그 김재복이라는 그 근로감독관이 있는데, 네, 제가 2018년 네, 8월 중순에 네, 직장 상사인 CS 기획팀의 직장 상사인 김선우로부터 네, 갑질 동성간 그 성추행을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변태랄지 게이랄지 호모 같은 그러한 행위들을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취사병으로 있을 때 네, 그 김혜동이라는 병장이 저를 취사병 거기 쉼터에서 쉬고 있을 때 제 배 위에 올라가지고 뭐 이상한 변태 짓거리하고 그런 호모 게이 짓거리를 저한테 했었는데, 제가 그 사람의 인생이 불쌍해서 그냥 그 영창에 보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너무나 좀 화가 나서 갑종 장교 출신 OCS 일기 출신으로 제가 지원을 해서 장교로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그 김선우로부터 제가 그 갑질 강제 성추행을 당하고 난 다음에 제가 윤춘명이라는 인사팀장한테 바로 신고를 했어요. 이메일로, 회사 노트북으로. 네, 여보세요? 네, 그래서 그 신고를 했더니 김선우가 그 이메일로 신고를 하니까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사무실을 다른 쪽으로 그냥 도주를 해버리더라고요. 사무실에 그 DDMC 빌딩에 있는 그 9층 사무실에서 자기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김선우가 사라진 거예요. 그자가. 그래가지고 그 사무실에 들어가니까는 어느 순간에 사무실에 들어가니까는 김선우라는 사람이 아예 그 사무실에 자기 물건들을 다 빼가지고 어디로 도주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찌된 사연인지 이게 너무나 의심스러워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는 인사발령을 2018년 8월 중순 정도에 네, 인사발령을 나서 대전지사로 도주를 했다라고 제가 그 첩보 사항을 들었어요. 인사발령 내역서를 보고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클레임을 네, 이제 윤춘명 인사팀장한테 제기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실장인 김영삼이라는 실장이 저한테 그 새로 바톤 터치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정신이 없이 그 혼돈된 상황에서 와가지고 자꾸 나가라, 사무실에 있지 말고 사표 쓰고 나가라, 막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업무 방해를 하고 협박을 하고, 그리고 저에게 또 다른 2차 가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선우라는 사람이 도주할 당시에 사무실을 비울 때 그 사무실에 놓고 나간 증거 흔적이 네, 그 김선우의 연필깎이하고 김선우의 자필 메모장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자필 메모장에 우체국의 그 의성 우체국의 거기 국장이 그 우체국 여직원을 성추행 성폭행 할 때 네, 그러한 증거 자료가 그 자필 메모장에다가 미안하다 막 그런 식으로 막 써 나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저하고
똑같이 동일하더라고요. 그 연필 깎기하고 자필 메모장을 그 사무실에 놓고서 그냥 도주를 해버렸는데 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2018년 9월 27일 날 서울 서부지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성환한테 전화 연락을 해서 내가 물레역에 왔는데 지금 현재 신고하려고 연락을 취한다. 회사가 2016년도에 강제 해고를 1차적으로 했는데 2018년도에 또다시 2차적인 강제 해고를 해고 매뉴얼대로 지금 현재 하고 있어가지고 구조 요청을 요청하러 지금 현재 문내역 근처에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관이 그러면은 공고사직입니까? 아니면은 인사발령이 났습니까?라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현재 인사발령을 낸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제 그 사무실에서 일을 봐야 되는데 업무를 해야 되는데 내 자리에 있지 못하고 지금 현재 업무 방해를 당해서 지금 현재 그 마포구 공동역에 거기에서 그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현재 업무를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조사를 했는데 제대로 조치를 그러니까 근로자가 생각했을 때 조치를 어떤 식으로 문자로 보내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행동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이후로 제가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네. 제가 녹취록을 발견을 해가지고 아 이게 녹취록이 이게 그 과거에 녹취되어진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그 DB 저장하듯이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그 2023년인가 2024년 정도에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걸 송파구에 거기 그 속기사를 통해 가지고 공증을 받았어요. 그 녹취록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국민신문고에다가 신고를 했고 그리고 제가 회사에 사원증하고 그리고 KT 스칼라이프 위성방송에 사원증하고 그리고 그 회사 노트북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회사에 사직서나 사표를 제출한 적이 아예 없어요. 네. 퇴직금을 신청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집에서 회사 노트북으로 윤춘명이라는 인사팀장한테 이메일을 보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려고 인터넷에 회사의 KT 스칼라이프 인터넷을 2002년도부터 지금 이제 2024년도까지 계속 그 TV하고 인터넷 요금을 내면서 지금 이제 그 KT 스칼라이프의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그걸 열자마자 이게 해킹이 돼가지고 제 이메일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아, 네, 우선 저희 전달 드릴 텐데 그런데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예? 성함이랑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예, 제 이름은 하준용이고요. 하준자 용자요. 예, 네. 전화번호는 010-5132에 네. 5503인데 네. 제가 그 탐정이라는 사무실에다가도 거기 신고를 했고 그리고 경찰서에다가 고소장도 제출을 했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회사 노트북을 회사의 그 SBS에 제보를 한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을 노트북을 가지고서 네. KT 스칼라이프의 8층하고 9층에 있는 9층에 가서 회사의 서버에 접촉을 해서 이메일만 복구만 하면 증거가 확실하게 신고를 했다는 증거가 확실하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나 그리고 서울서부지청의 사람들은 직무유기를 하고 그리고 업무에 있어가지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근로자의 말을 믿어준 것도 없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준 것도 없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일 처리를 해준 것도 없고 근로자의 그 월급 밧줄을 끊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당했을 때 그러한 6년 동안의 고통을 2018년 12월부터 2024년 지금 현재 3월 현재까지 재택근무를 하면서 인사대기 발령 기간 동안에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 못하고 6년 동안 월급을 못 받았어요. 제가 정상적인 월급을 원하는 것은 뭐냐면 회사 복귀를 해서 매달 5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야지만 우리 내 가족이 내 식구가 생활이 돼요. 네. 그런데
회사는 제가 원하지 않는 병가를 강요와 협박을 통해 가지고 제가 세럼병원에 있는 의사한테 분명히 그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네. 분명히 회사에 협박과 강요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해당 팀장인 이지아라는 해당 팀장이 나를 시켜가지고 본인은 코치해준다라고 지시를 해서 제가 그 사람 말을 믿고서 거기에 따라서 세럼병원에 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세럼병원의 그 의사한테 가정의학과 의사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네. 당신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그 경찰에다가 진술을 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화병이라는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진술한 것밖에 없지. 당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당신이 그 환자가 진단서를 끌어주려면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그러한 진단서를 가지고 그 치료를 받아야지만이 정식적인 진단서가 나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진단서가 발행이 됐고 네. 그리고 이재아라는 해당 팀장은 분명히 저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본인의 진술서에는 분명히 세 장에 보게 되게 되면 조금 과장된 진술을 통해 가지고 그걸 구라쳐 가지고 자기가 본인이 코치를 해줬기 때문에 자기가 지시해준 대로 세럼병원에 가라고 했고 회사의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가지고 자기가 좋은 방향으로 60일 동안 쉬게 해줄 테니까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지아 팀장님 제가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진행해서 60일 이후에 회사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의 윤춘명 인사팀장하고 김동리라는 부장이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경과를 60일만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회사 복귀를 하려고 그렇게 서로가 약속을 하고서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60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태도가 바뀌었고 그 사람들이 돌변했고 회사가 받지 말아야 될 진단서를 그 잘못되어진 진단서를 진행을 하면서 저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육아휴직을 3개월 동안만 하고서 바로 회사 복귀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그러면 저는 정규직을 2년 동안 신청한 적도 없고, 예, 네, 말씀 자리에 했고 저희가 예, 전달드린 다음에 취재 예. 확정되는 건에 한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번에 그 KT 스칼라이프 분식회계 혐의를 6천억 규모를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분식회계 한 거에 대해서 국민신문고에다가도 거기 제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KT 스칼라이프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해가지고 1번부터 10번인지 1번부터 9번까지인지는 해가지고 국민신고에다 제가 그 제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SBS도 마찬가지로 그걸 철저하게 수사와 그 조사를 해서 거기에 그 최선호라는 사람이 2016년도에 MBC하고 SBS하고 YTN을 거쳐가지고 회사에 다시 그 산책하면서 회사가 2016년도에 고소 취하를 하지 않으면 하준영이라는 사람을 청부살인하거나 타살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당신을 죽여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저한테 협박과 강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우리 가족들도 있고 그리고 신변의 위험을 느껴가지고 분명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인사팀에서 좋은 방향 회사 인사팀에서 신촌에 있는 더좋은 컴퓨터 학원과 그리고 정년퇴직이랄지 회사 생활을 앞으로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고소 취하를 진행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피해가 당한 사람은 회사가 아니라 하준영이라는 피해자인데 누가 더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누가 더 진실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신고에다가 신고를 했고 아니 이거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신들도 다 아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나 서울서부지청의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를 자살시키거나 죽음으로 몰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 2020년도에 13,195명이라는 근로자가 자살해서 죽거나 산업 현장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사람들이 서울서부지청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서울서부지청에서 근로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근로감독을 한 게 뭐냐 이거죠. 어? 사람이 형사라면은 검사를 통해 가지고 사법부의 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결문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죽음으로 몰 수 있는 그런 길을 아예 시스템을 아예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13,195명이 2020년에 죽었어요. 예? 자살, 과로사, 갑질, 직장 상사의 갑질, 성추행, 성폭행, 그리고 부당한 지시에 의해서 근로자들이 13,195명이 죽었는데 이게 그러면은 누구 탓이냐고요. 그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사람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서울서부지청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말이 있어요. 변함없는 말이 똑같은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법부 당국에다가 우리가 거기다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신고를 했더니 거기서 내려준 바로는 이 사람에 대해서 회사는 혐의 없음으로 그렇게 나온 것대로 우리가 그대로 통보를 해준다. 우리는 사법기관의 꼭두각시이고 우리는 사법기관의 하수인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는데 근로자가 위급 상황에서 전화를 해서 신고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신고 접수한 최초의 날짜가 2016년도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2018년도에 또다시 근로자가 구조 요청에 대해서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상담 이력이 이게 일자별로 짝짝짝 이게 그 상담 이력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서울서부지청에 거기 이수연이라는 주무관에 대해서 제가 전화를 해서 일자별로 상담 관리를 하십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는 아예 그냥 전화기를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불친절하고 그리고 우리의 세금으로 우리의 근로자들의 2천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세금을 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이 밥 빌어 먹고 살아요. 서울서부지청의 근로감독관이 우리의 세금으로 밥 빌어 먹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2020년에 13,195명이 자살, 과로사, 갑질 사망, 그리고 직장 상사의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근로자, 노동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매년 그렇게 자살해서 그리고 직장 상사의 행포에 의해서 죽어야 되냐 말이죠. 죽어야 되냐고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근로자로서 정년퇴직을 하려고 태어난 것이고 그리고 노후에 연금을 받아서 편안하게 생활하려고 태어난 것인데 지금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수연이라는 주무관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어야 돼요. 서울서부지청에 그 김조복이라는 근로감독관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어야 돼요. 이런 쌍놈의 새끼들이 어딨냐고요. 내가 그 사람들 월급 주고 세금으로 밥 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근로자와 노동자들을 앞잡이처럼 사법부의 앞잡이처럼 하수인들처럼 꼭두각시로 팔아먹고 다 자살시켜가지고 죽였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냐 말이에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의로운 사회가 이게 맞습니까?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회사에 불합리하고 분식회계를 6천억 규모를 하고 그리고
노동자를 이렇게 탄압하는 행위들을 하는 KT 스칼라이프라는 주인 없는 회사가 이런 행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저는 SBS의 소액 주주입니다. 네? 제가 자리에 했고요. 만약에 자살해서 죽게 되게 되면 SBS 소액 주주로서 내 하늘에 올라가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천벌을 내릴 거예요. 네? 네, 내가 전달드리겠습니다. 3번 자살할 뻔했어요. 3번 자살할 뻔했어요. 입장 바꿔서 지금 현재 전화 받으신 분이 예? 쪼개기 월급을 병가를 60일 준다고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병가를 하고 난 다음에 회사에다 전화를 했더니 연말 소득공제 그 국세청에 신고하려고 전화를 하고 회사로 복귀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야, 너 나올 필요 없어. 그리고 너 정신병원에 빨리 입원해야 되는데 어? 아니 나는 멀쩡한 사람을 좋은 방향으로 해가지고 60일 동안 쉬게끔 해준다고 그렇게 서로 공모하고 속임수를 써가지고 어? 그리고 편안하게 쉬게 좋은 방향으로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된 것밖에 없는데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몰아버리고 그리고 진단서를 받지 말아야 될 인사팀에 윤춘명이라는 인사팀장과 김동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진단서를 받으면 절대 안 돼요. 거절을 해야 되는, 야, 이거 우리가 증명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너 회사 생활 정년퇴직까지 꼭 해야 되니까 너 우리 받아줄 수 없어. 이거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받아주고 60일 동안 편안하게 쉬게끔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사항인데 60일이 끝난 다음에 2019년 연말소득공제를 신고하려고 전화를 하니까 회사 나올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회사가 병이직을 2년 동안 바로 연이어가지고 했으니까 너가 회사에 완전히 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으니까 이게 강제 해고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근로자를 찜소론하는 사람이 내 자살해서 죽기 전에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확실하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나 진짜로 이 사람한테 성희롱 성추행 당했고 이 사람한테 모욕적인 행위에 대해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했다. 그러면 SBS 기자와 그리고 거기 그 전국 언론노조 협회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KT 스칼라이프에 가서 저희 한 번과 오래 전화할 수가 없어서 이만 여태까지 예, 말씀드리면 전달드리고 이 노트북을 네, 취재 확정되는 건에 한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말씀해 복구 좀 해주세요. 드리면 될까요? 예? 여태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 전달드리겠습니다. 아, 좀 살려주세요. 좀 죽겠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취재 확정되는 건에 한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요. 네. 병이직을 오래 통할 수가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병이직을 저는 어려운 신청한 적이 없다고요. 사직서를 제출한 적도 없고 네. 사원증도 그대로 갖고 있고 네, 여태까지 표를 낸 말씀해 적도 주신 내용 없어요.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래요.